이렇게 넘기시는 분 계세요? 경찰분들은 그렇게 넘기나 봅니다. 여러분, 이 손이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약간 더 작아졌네요, 손이. 이게 소세지가 작아서 그런가요? 이렇다면 조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손가락이 꼭 앞으로 나와야 돼요. 왜?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저는 금요일 저녁에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뭐 손 모양? 이 모양인가요?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어디에서 논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이 논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련 기사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아마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건데요. 자, 이 손 모양과 관련돼서 기사가 많아요. 자, 먼저 연합뉴스 보실게요. 이게 5월 3일날 기사인데요. GS25 그리고 경찰 홍보물에 왜 하필 이것? 남성 혐오 손 모양이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그러니까 GS25하고 경찰 홍보물에 어떤 특정한 손 모양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경기 북부경찰청 등은 오는 13일 본격적인 시행이 들어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법령에 관한 홍보 자료를 지난달 중순께 인터넷에 배포했는데요. 문제는 게시물에 들어간 사람 손 모양의 그림이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 이용자들이 한국 남성의 성기가 작다는 의미로 쓰는 그림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불거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 메갈리아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도 뭐 많이 듣긴 했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고요. 그냥 페미니스트,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를 지향하는 사람들, 뭐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메갈리아, 그리고 이거는 처음 알았어요. 한국 남성의 성기가 작다는 의미로 이런 그림을 쓴다. 그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아마 저와 같은 분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 보겠습니다. 경찰청은 전날 입장문에서 손 모양은 카드뉴스 페이지를 넘기는 부분 등을 강조 표시하기 위해 삽입된 것으로 특정 단체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취지와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해당 내용은 시도 경찰청을 통해 수정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자, 여기까지인데요. 자, 여러분, 일단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로교통법이 뭐 개정이 되나 봐요. 뭐 중요한 내용이죠. 도로교통법은 우리 실생활이랑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이니까 이런 홍보 자료는 필요해요. 5월 13일 시행이래요. 시행 예정이고요. 뭐 무면허 범칙금 10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경우 보호자가 과태료를 받는다. 이런 차에 동승자가 탑승하는 경우는 범칙금 4만 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강화되는 이제 내용들이니까 홍보를 해야 돼요. 근데 2021년 5월 13일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고, 요게 문제인 거죠. 요거, 이 손. 여러분, 손이요, 이렇게 엄지랑 검지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그림을 가지고 경찰청이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요, 이렇게 했죠. 카드 뉴스 페이지를 넘기는 부분들을 강조 표시하기 위해 삽입된 것. 그러니까 이게 페이지를 넘기는 손동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페이지 넘길 때 어떻게 넘기세요? 이렇게 어떻게 넘기나요?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저희 아류노너 책인데요. 아류노너 이제 제 서브노트죠. 자, 이게 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쓰면은 저는 이렇게 주로 넘기거나 위로 넘길 때 이렇게 넘기고요. 그리고 밑으로 넘길 때는 여기 이렇게 해서 잡고 넘길 때 이렇게 넘기죠. 어떻게 이렇게 넘기시는 분 계세요? 아무튼 책을 넘기는 카드뉴스는 이렇게 넘겨야 되나요? 아니, 카드뉴스면 이렇게 화면이니까 이렇게 넘기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넘기겠죠. 아니면 이렇게 넘길 일이 있나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튼 경찰분들은 그렇게 넘기나 봅니다. 특정 단체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확인했다. 확인했다? 이거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확인했다. 특정 단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면 되지 않나요? 없음을 확인했다? 마치 자기네들이 이걸 만든 사람이 아닌 것처럼 경찰이 아닌 다른 조직이나 다른 사람이 만든 건데 우리가 한번 조사해볼게.
근데 관계가 없음을 확인했어. 이거 되게 굉장히 제3자적인 관점에서 전혀 자기네들은 관련자가 아닌 경찰이 만든 포스터지만 경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확인했다가 굉장히 눈에 거슬렸어요. 읽으면서. 근데 또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수정 중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손. 그리고 또 볼까요? 이게 원래는요 GS25에서 먼저 시작이 된 거예요. 홍보물과 관련된 메갈리아 논란은 GS25가 제작한 캠핑 용품 관련 이벤트 홍보 포스터에서 비롯됐다. GS25의 홍보 포스터에 메갈리아 로고로 쓰이는 손가락 모양의 소시지 일러스트가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수정된 포스터에서도 서울대 여성주의 학회 마크와 비슷한 모양이 있어 파장이 커졌다. GS25는 결국 문제가 된 손모양과 소시지 등을 삭제한 포스터를 내놨다. 자, 여러분 이 포스터입니다. GS에서 처음에 내놨던 포스터는 이건데요. 뭐 캠핑 가자, 뭐 좋아요, 좋은데 이모셔널 캠핑 머스트헤브 아이템이 또 이렇게 읽으면은 메갈이라고 된대요. 메갈, 그렇죠. 이 끝에만 보면 또 메갈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의 손모양 이건데요. 보세요, 여러분. 캠핑 가자 좋아요. 그리고 은하수 아주 좋아요. 밤에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뭐 떡도 구워 먹고 소세지도 구워 먹고 이건 아주 괜찮죠. 그리고 소세지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표현도 아주 좋아요. 근데 이 손이요, 여러분 이 손이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메갈이나 그런 걸 떠나서 이 포스터에 이 손이 이게 지금 어울리나요? 전혀? 자, 이것도 뭘 짚고 있어요. 이렇게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약간 더 작아졌네요. 손이 이게 소세지가 작아서 그런가요? 자, 손이 더 작아졌어요. 아까 경찰 거는 이렇게 됐잖아요. 이걸로는 이렇게 해서 책을 넘긴다는 거예요. 카드 뉴스를 이렇게 넘긴대요. 어떻게 넘긴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찰들은 그렇게 넘기고 캠핑 소세지를 자 GS25는요 더 작게 해가지고요 소세지를 잡는 신용을 하는 거겠죠?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은하수 배경으로 있는 이 거대한 손도 굉장히 거슬릴 뿐더러 이 소세지는 굉장히 뜨겁죠 지금. 근데 이거를 손으로 먹어요? 여러분 소세지 먹을 때 손으로 먹나요? 소세지는요 케첩이 묻어 있고 여기선 또 뜨거워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소세지를 손으로 먹은 적이 없습니다. 먹고 싶지도 않고 항상 꼬챙이에 꽂아서 먹거나 아니면 포크로 찍어서 먹지 젓가락으로 먹거나 손에 묻는 게 싫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소세지 손으로 이렇게 집어 먹나요? 뜨거운 소세지를? 김이 막 나고 있는 소세지를 집어먹는 모습이 굉장히 어울리지 않아요. 저라면 이렇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제가 GS에 이런 홍보 포스터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면 아니면 담당자였다면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GS25에서 백기투항을 했대요. 뉴시스 기사인데요. 조윤성 사장이 머리 숙여 사과, 철저히 경위를 조사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5월 4일자 기사고요. 한번 보실게요. 자, 조윤성 GS25 사장이 최근 불거진 집게 손가락 논란에 결국 사과했다. 조 사장은 4일 점주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사업을 맡고 있는 최고 책임자로서 15,000여 경영주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GS25를 애용하고 아껴주시는 고객 여러분 모두에게 피해와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한다. 네. 그리고요. 조 사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직원을 상대로 철저하게 경위를 조사하고 사규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받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신속한 사태 수습과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직원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합당한 조치를 받게 하겠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의도가 있어서 이런 포스터를 만들었다라고 어느 정도 시인을 한 걸로 보여요. 다만 조 사장은 이번 논란이 의도된 게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아, 의도된 게 아니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그럼 뭘 조사하겠다는 거죠? 아니, 관련된 직원을 모두 관련된 모든 직원을 상대로 철저하게 경위를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받게 하겠다. 이게 뭔 말이죠, 그러면? 합당한 조치를 받게 하겠다. 모든 직원 상대로 철저하게 경위를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받게 하겠다. 이거는 보통은요, 여러분, 합당한 조치라고 하면요, 뭐 사규에 따른 뭐 징계나 뭐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말이죠. 아니, 그러면 상을 주겠다는 건가요? 보통 그렇게 안 쓰는데. 자, 아무튼 이분은요 의도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면 조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조 사장은 유료 사이트에서 캠핑 힐링이라는 키워드로 다운받은 이미지를 사용했다. 뭐 그러셨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이 저작권이 문제되니까 당연히 유료 사이트에서 했겠죠.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A를 말을 하는데 B로 대답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B로 말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이게 지금 저작권 침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어떤 특정 단체의 로고를 썼다. 그래서 그 특정 단체를 지지하는 거 아니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쓴 거는 저작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을 할 때. 디자인 요소에 사회적 이슈가 있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다. 사회적 이슈는 이제 그 손가락 모양이 메갈리아를 표현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저도 몰랐으니까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디자인 요소라는 게요. 아까 제가 그러니까 메갈리아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의 로고를 모르는 저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도요. 캠핑 가는데 뜨거운 핫도그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서 집어먹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굉장히 비상식적이에요. 그러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럼 재밌으라고 그냥 한 건가? 캠핑 가서 이러지 마세요 하는 공익 광고인가요? 그런 거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에서, 영리 회사에서 그냥 재미삼아 포스터를 만들 리도 없고, 그렇다면 회사의 내부 절차가 있잖아요. 그 포스터를 만든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내부적으로 승인해서 위로 올라가서 최종 결제권자한테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오케이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디자인적으로 봐도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상한, 그러니까 메갈 그걸 몰랐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손동작인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걸러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같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상하거든요. 그게 회사 내부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찰과 똑같은 논란이 있는 거죠. 엄지와 검지로 길이를 재는 듯한 이 이미지는 한국 남성 성기 길이가 작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진짠가요, 이거? 메갈리아 등에서 이를 소추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 진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어떤 단체가 자기네 로고를 뭘로 할 것인지는 뭐 그 단체의 마음이지만 왜 이런 로고를 쓰는 거죠? 뭐 이것도 뭐 이거 영어도 알파벳을 거꾸로 읽으면 메갈이 된다, 뭐 그런 주장도 있다고 하네요. 제가 메갈리아를 이제 찾아봤어요. 메갈리아를 찾아봤는데요. 대한민국의 남성 혐오 웹사이트라고 해요. 그렇게 정의가 내려지네요. 이거 위키백과입니다. 글의 중립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다고 하네요. 자, 메갈리아는 대한민국의 커뮤니티 사이트로 여성 혐오를 그대로 남성에게 되돌려 준다는 미러링을 사회운동 전략으로 삼아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메갈리아가 여러 지나치게 남성 혐오적이고 페미니즘 운동이라는 명목하에 성희롱과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저지르며 혐오를 혐오로 대처한다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저는 메갈리아란 말을 듣고요. 이게 생각났었어요. 이갈리아의 딸들. 제가 대학생 때 제 친구가 굉장히 재밌게 이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읽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재밌게 읽고 있었고 저한테 이제 내용을 얘기해 줬었던 책인데, 이갈리아랑 뭐 DC 인사이드 소속의 메르스 갤러리의 이용자들을 빗대서 표현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네요. 이용자들 스스로를 비읍 지읒 또는 비읍 지읒 대장부라고 지칭한다. 이거 진짜인가요? 아니죠? 이거 잘못된 거죠? 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로고가 이렇게 나오네요. 로고. 메갈리아 로고인데요. 이제 이 손 모양인 거죠. 이 손 모양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저는 이걸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카이사르가 떠올랐습니다. 로마의 황제죠. 최초의 황제였죠. 황제에 오르진 못했지만 공화정에서 황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던 성견 지명이 있는 사람이었죠. 카이사르는. 제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카이사르가 왜 떠올랐냐면요. 자, 이것 때문에 그렇죠. 요 월계수. 이 월계수가 카이사르가 쓰는 그 군단 기에 나오는 거죠.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똑같잖아요, 지금. 이 월계수랑 똑같은 걸 썼어요. 아마 이분들은 저처럼 카이사르를 존경하는 것 같아요. 카이사르의 군단이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요. 또 뭐가 생각났냐면 이게 지금 국방색이잖아요. 국방색. 그래서 저는 군대가 생각났습니다. 군대. 이게 군단 기이기도 하고 이 월계수라는 게 이제 승리를 나타내는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쟁취하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를 오마주하는 거죠. 군대와 그리고 카이사르를 황제가 됐었던 카이사르를 그런 것에 대한 오마주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의 지극히 사적이고 아무런 논리적 근거 없는 생각이니까 그냥 이 로고를 처음에 딱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요, 이게 또 문제가 무신사로, 자, 세계일보입니다. GS25발 남성 혐오 논란 걷잡을 수 없이 확산. 이번에는 무신사로 불똥. 무신사는 어떤 포스트를 썼냐면요, 이거예요. 뭐 지금까지 이런 컬래버레이션 없었다. 물물 교환, 무신사, 현대카드인데요. 자, 이렇게 여기 손 모양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손 모양. 이렇게 똑같죠? 약간 각도가 틀어진 상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무신사는 뭐라고 했냐면요. 즉각 반박했어요. 그 어떤 의도도 없었다. 유사함이 있으나 이번 카드를 잡는 손의 이미지 구도는 오랜 기간 국내를 막론하고 작은 물건을 잡는 이미지에서 일반적인 구도로 활용돼 왔다. 자, 사실인가요, 여러분? 자,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죠. 자, 볼까요? 오늘 되게 소품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제 지갑이고요. 카드를 집어보죠, 뭐. 이걸로 할까요? 자, 이게 변호사 신분증입니다. 자, 재밌게 이걸로 해볼게요. 카드를 잡는 손의 이미지예요. 자, 카드를 잡는데 여러분, 카드를 잡을 때 어떻게 잡으세요? 뭐 이렇게 잡거나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로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뭐 있을 것인데 하필이면 이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카드를 이렇게 카드를요 이렇게 잡는다는 거죠. 이렇게 똑같죠. 이렇게.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가요? 여러분 카드 잡을 때 이렇게 잡으세요? 굉장히 어색한데요? 이 손가락이 뒤로 가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손가락이 꼭 앞으로 나와야 돼요. 왜?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굉장히 이상한데, 저는 굉장히 이상한데, 아무튼 무신사에서는요, 이것은 오랜 기간 국내외를 막론하고 작은 물건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아왔대요. 뭐 무신사가 그렇다니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국내외를 막론하고라고 했으니까 다른 나라에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다른 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우리는 서로 다른 별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쭉 생각의 스펙트럼. 생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생각은 자유죠.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으면요. 어찌됐건 끝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양극단이 있죠, 극단. 여기도 극단.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여기 1배가 있고 여기는 메갈이 있는 거죠. 왜냐면 이분들의 주장이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그리고 남성 1배, 여성 혐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남성 혐오로 응대하겠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공자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특이한 이단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은 덕을 해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딱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특이한 이단을 집중적으로, 여기서 이단은 양극단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단이 아니라 양극단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요. 이것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요. 여기에 있는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에만 이것만 파고들어요. 왜? 이단은 왜 파고들까? 우리가 이것을 색은 행계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중형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자, 색은 숨어있는 은밀한 것을 찾아다녀요. 은밀하다는 건 뭐예요?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거, 이 극단적인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이거 수색할 때 그 색자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것을 막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요, 막. 그리고 괴상한 행동을 해요. 괴상한 행동을 일삼는 것을 색은 행괴한 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이단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이제 색은 행괴한 자인데 왜 이럴까요? 왜 이래요? 왜? 모든 일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뭘까요? 왜 이거를 파고들까요? 이거를 파고들어서는 안 되니까. 이것을 파고들어서는 뭐가 안 되니까? 내가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나라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 세력이 드러나지가 않아. 왜냐면 여기에서는 이미 많은 다른 사람들이, 탈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이미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장에서는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색은 행계하고 극단적인 것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내가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선 내가 전문가야. 각자. 너네 이거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지엽 말단적인 부분에만 꽂혀서 이것만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내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되면 결국 뭐가 돼요? 이게 되면 결국 뭐가 되냐면요. 궁극적으로요. 권력이 생깁니다. 이게 그냥 권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재미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게 재밌으니까. 남성 혐오가 재밌으니까. 여성 혐오가 재밌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는 권력을 가지게 된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지역 말단적인 것에 꽂혀서 권력을 가지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합니다. 왜 그래요? 공자가 말했다시피 지역 말단적인 것만 파고드는 행동은 덕을 해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다수에 있는 이 사람들의 덕이 뭐예요? 뭐뭐 다음이잖아요. 뭐뭐 다음. 사람다운 거예요. 사람다운 거. 부모다운 거. 자식다운 거. 이런 게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덕을 해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이거는요. 경계하셔야 돼요. 되게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막 물론 자기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막 세력화가 돼가지고 권력을 갖게 되면 우리는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역 말단이 아닌 지극히 사리 분별력이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목소리를 내야 돼요. 왜? 우리가 덕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덕이란 뭐예요? 사람다운 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사람이고, 나는 여성이고, 그리고 저는 엄마고, 누군가의 딸이고, 그런 것들 잃어서는 안 되거든요.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바탕. 그것을 없애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작은 거지만, 작은 목소리지만 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되게 좀 우려스러운 기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편이 아니라 편 가르는 게 아니잖아요. 남성, 여성이 왜 대치해서 싸워야 되죠? 왜 분란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저의 대학교 은사님이신 김선태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공부만이 숭고한 열정에 비천한 과잉을 수정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20대에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슴에 숭고한 열정이 있으면요. 그것을 비천하게 과잉시키지 말고요. 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뜨거운 숭고한 열정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발산될 수 있게 하세요. 발산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비천하게 소모되는 그런 것에 여러분의 열정을 쓰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문제점이 무엇에 있는지 누가 권력화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첫 번째로 찾은 곳은 구로동에 있는 꺼져라 제발. 꺼지라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꺼져주겠니?